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3월달 비트코인이 1억을 넘을 수 있다라고 유명한 비트코인 개발자죠. 아담 백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담 백은요, 블록스트림이라고 하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로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국 사람이네요. 영국의 암호 확자, 사이버펑크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회사를 2014년도에 블록스트림 창업을 했었고요. 해시 캐시라고 하는 걸 발명을 했는데 이게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쓰는 유명한 어떤 그 개념을 이 친구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백서에 보면 아담 백의 이름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지금 한 명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 자, 그 중에서 유력한 후보로 한때 이렇게 거론이 됐던 게 아담 백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토시와 얘기를 아담 백이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걸 보면 아담 백이 사토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어, 그 폭스 뉴스에 사회자가 한 명을 초청을 합니다. 자, 엊그저께 이제 그레이스케일 소송 어느 정도 끝이 났지만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SEC에게 우리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소송 결과 봤잖아. 얼른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해 줘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뜨거워진 ETF 이 시장 경쟁 어떻게 보세요? 자, 아담 백 전에 또 한 명의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폼플리아노라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가 여전히 모든 권한은 SEC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그레이스케일 말고도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현물 ETF 지금 줄을 서고 있죠. 자, 사회자가 SEC가 그레이스케일 이거 현물 ETF 전환을 해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 앤소니가 답을 합니다. 사실 SEC가 결정할 거는 그것 말고도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입니다. 한 12건 이상 이렇게 줄 서 있죠. 자, 그레이스케일이 먼저냐, 블랙락, 피델리티, 인베스코 누가 먼저냐.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ETF 이 시장을 놓고 월가 최고의 금융기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표정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캡처를 했었고요. 자, SEC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경기 심판이 SEC라고 보시면 임의로 이제 운동 경기에서 승자와 패자를 본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공정한 일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SEC가 그레이스케일, 블랙락, 피델리티 등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동시에 승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네크도 있겠죠? 사회자가 물읍니다. 자, 앤소니가 끄덕끄덕 하면서 1, 2, 3 하고 let's go 하는 거죠. 모두 함께 이제 ETF를 승인을 시키는 거죠. 자, 선수들을 동시에 출발시켰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기든지 그건 이제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죠. 심판은 이제부터는 자기 할 일 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 비트코인 선물, 현물이 아니라 선물 ETF 승인했을 때 봤더니 제일 먼저 승인받았던 기관들이 그 큰 자금을 거의 혼자 독식했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동시에 승인해야 이 좀 불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9월 달은 9월 초에 데드라인 지났고요. 이제 두 번째 데드라인이 보시면 10월 16일이랑 17일 이때 이제 좀 줄지어서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 다음에 데드라인은 내년 1월 14일, 1월 15일이고요. 그 다음은 3월 14일, 3월 15일로 가게 됩니다. 또 이제 질문을 사회자가 많이 했겠죠. 자, 비트코인 ETF 이거 언제 승인될 것 같냐라고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앤소니가 답을 하죠. 저는 올해 안에 승인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지금 약 100일 정도 이렇게 남아있죠. 블랙락, 피델리티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게 있다. 너무 지금 비트코인 ETF 하니까 오히려 지금 또 살펴봐야 할 것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달러입니다. 미국의 달러인데 블록체인 위에 있는 달러다. 자, 최근에 번스타인 리서치에서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3 트릴리언 달러, 이게 하나로 하면 약 4천조 원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125 빌리언 달러, 우리 돈 약 160조 원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만이죠. 스테이블 코인만 여기서 25배가 더 커진다고 말하고 있다. 자, 이거 이제 표정이 또 재밌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자,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4천조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3 트릴리언이죠. 총 시가총액이 10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간다는 말이다. 자, 이 크립토 시가총액에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주요 알트코인들 다 들어가겠죠. 현재 크립토 전체 시총이 겨우 1 트릴리언 정도 된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10배 이상 상승을 한다는 얘기를 앤소니가 약간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가격은 결국 공급과 수요겠죠. 이제 공급, 이게 뭡니까? 이제 반감기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디맨드는 수요는 ETF가 들어오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컴플레이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수요가 ETF로 급증하고 비트코인 공급은 반감기로 감소하는 일이 내년 어느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빠르면 올해 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ETF 말하는 거죠. 아담백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아담백도 이렇게 초청이 돼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회자가 내년 봄,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아담이 답을 합니다. 그 4년 주기, 과거 세 차례 있었던 4년 사이클에 의하면 반감기 이후 6개월에서 9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이 또 크게 이제 상승을 했었다. 자, 사회자가 끼어들죠. 자, 이번에도 그게 가능할까요? 네, 이번에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내년 4월 달, 이 반감기 전에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 아이가 괜히 이렇게 레이저 아이가 아니었나 봅니다. 자, 아담이 반감기 전에 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갈 수 있는 이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몇 년간 크립토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뭐 테라루나, FTX, 뭐 셀시우스, 뭐 할 것 없이 많이 파산했고, 뭐 디파이도 많이 실패했다. 뭐 이유는 많았죠. 사회자가 당연히 놀라겠죠. 자, 당신은 진짜 그 반감기 전에도 비트코인이 뭐 1억,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이상 간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묻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표정이요. 선생님, 이런 표정 정말 지어서 제가 캡처를 했고요. 여기 공중파입니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내뱉으시면 안 되고요. 번복 기회 드릴게요.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아담이 본인의 어떤 그 의견을 꺾지를 않습니다. 자, 실은 안 그래도 얼마 전 트위터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 예측으로 뭔가 그 아규가 있었다. 어떤 친구가 저보고 너 내기할래? 그거 진짜 내년 4월, 3월까지 그거 간다고? 라고 했더니 내기하자고 해서 그 내기에 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바로 또 기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백이 1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사토시를 걸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가는 거. 내년 이제 반감기 전까지. 이게 이제 그 트윗 내용인데요. 이 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날짜는 내년 3월 31일로 아예 딱 못 박았죠. 그래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내기에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 아담 백의 그 사토시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100만 사토시가 클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돈 현재 약 3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부자형 치고는 이제 이 금액이 좀 약하긴 합니다. 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아담 백은 사실은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만 짱이고 나머지는 다 스캠이다,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크립토 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비트코인이 이만큼 있고 나머지 합쳐봤자 크립토는 글쎄 뭐 이거 어디에 쓸까 뭐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아담과 비탈릭 부처린이 뭐 여러 차례 트위터상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그거 뭐 공급량이 정해지지도 않고 맨날 왔다 갔다 한다며? 그리고 엄청 중앙화됐다고 하던데? 라고 비탈릭을 자극해서 비탈릭도 이제 아담백을 이제 구닥다리라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사실 뭐 많이 벌여왔습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 그의 업적을 리스펙하죠. 하지만 저는 그의 가격 예측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금리를 바로 올렸을 때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대략 1년, 2년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반감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크라고 하는 가격 피크가 1년에서 1년 반 후에 이제 가격이 피크를 찍었던 과거 세 차례 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좋은 투자가 뭐냐? 미래를 맞추면 대박이고 틀리면 쪽박이다. 저는 이게 이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플랜이 서 있는 사람이 전 좋은 투자자라고 봅니다. 자, 혹시 내년 초에 코인 급등할 수 있겠죠? 정말 비트코인이 정말 ETF 승인이 되면요. 그거 누가 압니까? 그렇게 되면 익절을 분할로 해놓고 투자를 계속 대기를 시켜놓는 거죠. 투자라고 하는 게 항상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야 그게 투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락이 근데 뭐 됐다. 하락이 된다면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늘어나죠. 현금 모아놨던 것을 이럴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업비트에서 이렇게 예치를 할 수 있는 코인들도 조금 더 이제 담았는데요. 하락장에도 코인 이자는 차곡차곡 쌓일 수 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걸로 문제를 걸진 않고요. 또 세금 문제도 내년까지는 우리가 세금을 일절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장도 사실 뭐 나쁘지 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